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68쪽에서 69쪽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떠올려보는 시간을 5초 동안 가져볼게요. 시작! 다들 잘 떠올려 보았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타이어, 핸들, 안장, 체인, 브레이크 등의 안전점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전거를 잘 관리해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각 구성 요소들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안장에 앉았을 때 타이어와 지면이 7에서 10cm 정도 닿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닿게 되면은 그만큼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는 뜻이고, 너무 적게 지면에 닿게 되면은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바퀴가 터질 수도 있고 지면이랑 닿는 면적이 좁아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전거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자, 지금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 들판을 쭉 달리고 있다가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쵸? 고양이를 발견하고 이 고양이와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브레이크를 꼭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은 고양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텐데 왼쪽에도 브레이크 레버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도 브레이크 레버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 자전거 타는 친구가 당황을 해서 한쪽만 잡은 것 같은데 어떤 쪽을 잡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잘 듣고 나면은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읽어볼게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더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주하듯이 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옆 사람과 경쟁이 돼서 혹은 이 빠른 속도에 중독이 되어서 점점 더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가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빠르게 달렸으면 달렸을수록 그만큼의 사고의 범위가 크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경주를 한다거나 혹은 경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하듯이 달리지 않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우리가 보통 비포장 도로나 이런 데에서는 자전거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혹은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식을 보아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건을 핸들에 걸고 타지 않는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쵸?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핸들에 걸고 탈 때가 있는데 혹시 핸들에 걸고 타다가 이 쇼핑백이 바퀴에 걸려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쇼핑백도 망가질 뿐더러 바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핸들에 걸고 타지 않고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슬리퍼를 타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슬리퍼를 신고 자전거를 타면은 굉장히 자전거의 사고가 위험이 커집니다. 슬리퍼가 이 바퀴살에 걸려서 이렇게 슬리퍼가 망가지고 그만큼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페달에 슬리퍼가 끼어서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그리고 슬리퍼는 꼭 물건은 가방에 매도록 하고 어깨에 멜 수 있도록 하고 슬리퍼는 신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차의 교통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쵸?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내려온다. 자, 이때 우리가 브레이크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동시에 잡아가면서 천천히, 이거를 갑자기 꽉 잡아서도 안 되고 조금씩 잡으면서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빠르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가오는 자동차에 부딪히게 되면은 목숨을 고생할 수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뒤쪽을 주의하고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전거 교통 표지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전거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시를 많이 봤을 텐데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지판을 보게 되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네모난 요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차로인데요. 차도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이게 도로와 차로가 약간의 구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요 표식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 만큼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야겠지요. 요 표식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 구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요 표지판은 자전거 횡단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행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행자의 자격으로 끌고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동되거나 보관되거나 매각되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면에 있는 표지판을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교 주변이나 혹은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거 보죠. 이게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노면에, 즉 여기 바닥에 표시를 해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시 있죠? 이런 표시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표시인데요.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노면에 표시합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요. 자전거 전용 구간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표지도 한번 볼게요. 주의 표지라는 것은 자전거 통행이 잦은 지점, 자전거가 굉장히 통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는 표식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통행 금지, 자전거가 통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표지판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끌고 가거나를 잘 구분해서 지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전거 이동 수신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냥 수신호라는 개념이 없이 타고 다녔을 텐데 자전거에도 수신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깜빡이가 있는 것처럼요. 이거 볼게요. 첫 번째로, 자, 왼팔을 수평으로 폈을 때는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회전인데요. 왼팔의 팔꿈치를 굽혀서 수직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우회전입니다. 왼팔의 팔꿈치를 굽힌다, 수직으로 굽힌다, 그럼 우회전. 왼팔을 그냥 수평으로 편다, 그러면 좌회전입니다. 잘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왼팔을 차체의 밖으로 45도 밑으로 핀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지합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런 경우에는 뒷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킬 때 이렇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듭니다. 그리고 자, 왼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이거는 서행할 때, 천천히 지나갈 때,
서행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탈 때 이러한 수신호를 익히고 뒤에 자전거나 혹은 자동차가 온다면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브레이크 손잡이 위치입니다. 지금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와 왼쪽 브레이크 레버 각각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선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볼게요. 왼쪽 브레이크 레버는 앞바퀴 브레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은 앞바퀴가 멈춘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브레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 즉 오른쪽 손잡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뒷바퀴가 멈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 봤던 이 자전거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진 걸까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갑자기 급정거하느라 잡아버려서 왼쪽을 잡았기 때문에 앞바퀴는 멈췄는데 뒷바퀴는 그대로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는 거겠죠. 다들 이해 가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확인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자전거 이동 수신호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렇죠. 좌회전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팔을 차체 밖으로 45도 밑으로 핀 상태죠. 그쵸? 45도 밑으로 폈습니다. 좌회전은 그냥 수평으로 피는데 45도 밑으로 핀 경우에는 정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왼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그렇죠. 서행한다. 나 천천히 가요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그렇죠. 뒷차에게 앞지르기 시킬 때입니다.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드는 거. 요게 바로 뒷차에게 앞지르기 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우회전 한다는 표시. 왼팔을 수평으로 들었다가 수직으로 딱 세울 때 그때 우회전 한다는 뜻이겠죠. 좋아요. 이번 시간 과제는 배운 내용을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5단원에 들어가게 되네요. 가정생활과 생활 안전에서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아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